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시험 대비 요점 정리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 사별은요, 노인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에서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요, 1단계 상실감, 2단계 정체감, 3단계는요, 쾌척함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은요, 조심성이 증가되었을 때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요,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요, 중립을 지키곤 하죠. 우울증 경향이 증가되면은요, 잠도 안 오고요, 식욕도 없어집니다. 체중이 감소되고 의욕도 많이 없어지죠. 경직성이 증가되면요,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합니다. 융통성도 없어지고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향성이 증가되면 사회적 활동이 많이 감소되고요, 타인과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지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보면은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고요,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볼게요.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 능력도 떨어집니다. 산조 능력도 떨어지고요, 회복도 잘 안 되죠.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보면 역할이 상실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유대감도 상실되고요, 사회적 관계가 위축됩니다. 가족 관계 변화를 보면 부부관계는요, 수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관계는요, 동반자로 전환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죠. 고부관계는 어떨까요?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고부 갈등이 존재합니다. 조부모 손자녀 관계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 관계에 만족해서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는요, 역할에 훨씬 더 쉽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를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형제 자매 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요,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되죠.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을 보겠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협력을 해야 되겠죠.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서로 존중해주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를 보면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해서 이용하고요, 사회적으로는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또 소득을 보전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유엔의 5가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독립의 원칙,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서
직업을 얻고 직업을 얻으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오죠.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직업도 있고 소득도 있으면요. 시설에서 살 필요가 없겠죠.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은요.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보호의 원칙은요. 시설에 거주할 때도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자, 실현의 원칙은요.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존엄의 원칙은요.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경제적 기회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존엄의 원칙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양자가 들어가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요 9명 이내에 입소하는 거죠.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는요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복 그 밖에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 방문 간호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요.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을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요. 노인 및 치매 노인에게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요.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해주고요.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에서 하는 것은요.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나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조정, 생활교육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독거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수급자가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기관에 제시하는 것은요. 장기 요양 인정서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등급 보겠습니다. 1등급은요 95점 이상이고요. 완전 도움이 필요합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고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죠. 3등급 60점 이상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요. 4등급 51점 이상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5등급은요 45점 이상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 조사를 하죠. 52개 항목을 조사하죠. 세 번째는요.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을 합니다. 1차 판정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죠. 최종
판정은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등급 판정은 30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어떤 대상자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된 대상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대상자는 받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급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나눕니다. 재가급여에는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주야간, 일정 기간은요, 단기보호고요.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만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에는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